만약 제가 아주 평범한 견과류 하나만으로 단 하루 만에 비대해진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술도, 비싼 처방약도, 위험한 건강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 하나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한국 남성 대부분은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은지, 36세입니다.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잦은 소변으로 밤마다 잠을 설치는 분들, 시원치 않은 소변줄기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 혹시 더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남성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 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정 견과류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일부 견과류에는 염증을 줄이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며 심지어 성기능까지 지원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남성들이 약물 치료나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게 되었죠. 이 영상에서 저는 전립선 크기를 자연적으로 줄이는데 효과적인 5가지 견과류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정확한 섭취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 상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섭취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저의 전립선 건강 꿀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강력한 견과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모든 남성 환자에게 추천하는 견과류이자 구하기 쉽고 전립선 비대 감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식품 바로 호박씨입니다. 견과류 넘버1, 호박씨.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호박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67세, 은퇴한 소방관이셨죠. 그분은 밤마다 5번, 많게는 6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소변줄기는 너무 약해서 몇 분 동안 서서 기다려야 했고 그로 인해 집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약물 치료를 시도했지만 어지러움이 생겼고 더 심각하게는 성기능 저하까지 겪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을 때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바로 호박씨였습니다. 혹시 제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호박씨는 가장 풍부한 천연 아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연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연 저장소와 같은 기관입니다. 다른 어떤 장기보다 그램당 아연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연 수치가 떨어지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염증과 부종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별표 아연 부족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별표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BPH가 배뇨 문제와 같은 불편한 증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아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호박씨에는 별표 베타시토스테롤, 베이터사이타스터롤, 별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피토스테롤, 즉 식물 스테롤의 한 종류로 테스토스테론이 별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 별표으로 변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적인 남성 기능을 유지하는 혈료라면 DHT는 전립선을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터보차저와 같습니다. 따라서 베타시토스테롤은 DHT 수치를 낮춰 전립선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많은 경우 전립선 크기를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단 몇 주 만에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며 항상 가까운 화장실을 찾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보고합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은퇴한 소방관의 경우 매일 소금이나 기름을 첨가하지 않은 생호박씨 한 줌을 잘 씹어 먹기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호박씨에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 마그네슘이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는 미네랄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불편 중 하나가 소변을 본 후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듯한 잔뇨감이기 때문입니다. 방광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면 마침내 완전한 배뇨감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호박씨를 섭취해야 합니다. 할로윈 때 자주 보이는 설탕이나 시럽을 입힌 호박씨는 피해야 하며 소금이나 기름에 과하게 볶은 제품 역시 좋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금과 기름을 첨가하지 않은 생호박씨, 즉 페피타, 페피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하루 별표 한 줌, 약 30에서 35g, 별표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밤새 물에 담가둔 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은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 몸이 더 빠르고 완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식품이 많은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문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희망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처방전이나 수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마트에 들러 단 몇천 원만 투자하면 밤에 푹 잘 수 있고 활력을 되찾으며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자연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위해 찾아야 할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호박씨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견과류는 세포 수준에서 전립선을 보호하며 연구 결과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효과를 얻기 위해 하루에 단 2개만 먹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강력한 견과류, 별표 브라질너트,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호박씨가 염증을 줄이고 배뇨 증상을 완화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식품이라면 브라질너트는 너무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슈퍼푸드입니다. 저는 지금도 72세 김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상태를 전립선 롤러코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수년 동안 증상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여러 번의 약물 치료에도 잠시 안도 후 재발을 반복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져 결국 그는 지친 마음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고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셀레늄이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풍부한 천연 셀레늄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단 하나나 2개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세포 수준에서 전립선 조직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DNA를 손상시키고 전립선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별표 활성산소 프리 레디켈즈 별표를 중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낮은 셀레늄 수치가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무시할 수 있는 남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 너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양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배부를 만큼 한 줌씩 먹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방법입니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정확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의 브라질 너트만으로도 신체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전립선 보험과 같습니다. 작고 규칙적인 투자로 장기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셈이죠. 김 선생님은 처음엔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금식이 전립선 비대를 개선할 수는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에 브라질 너트 2개를 추가하세요. 잘 씹어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식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개월 후, 김 선생님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별표 PSA 수치, 전립선 건강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별표가 약간 낮아졌고, 이는 언제나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그가 이전에 느꼈던 골반의 둔하고 무거운 압박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낮 동안 에너지도 훨씬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약 처방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회복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 외에도 주목할 만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지방, 특히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남성이 나이를 먹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과도하게 전환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의 과성장을 막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라질 너트에는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요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도움을 주며 셀레늄과 함께 전립선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하지만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공급원에서 구한 생 브라질 너트 또는 건조 로스팅 제품을 선택하세요. 기름 함량이 높은 식품이므로 보관이 부적절하면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입니다. 하루 한두 개 규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남성들이 브라질 너트를 일상에 추가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자신의 건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력을 키우고 미래의 질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대부분의 남성이 의사에게서 듣지 못한 지식을 통해 주체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다른 전립선 친화적인 식품과 결합될 때 6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완전한 자연 치료 전략이 됩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가끔 제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여전히 매일 브라질 너트를 섭취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비밀 무기라고 농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환자들에게만큼은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브라질 너트가 항산화 작용과 보호 효과로 뛰어나다면 다음에 이야기할 견과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립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세포 손상 방지보다 골반 전반의 혈류 개선과 염증 완화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배뇨 기능과 성기능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게다가 이 견과류는 영양뿐 아니라 맛으로도 손에 꼽히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세 번째 견과류, 호두입니다. 처음으로 환자들에게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 주인공은 68세에 은퇴한 정비사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몸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다른 많은 남성들과 비슷했습니다. 밤중에 잦은 화장실 방문, 약하고 주저하는 소변 줄기, 그리고 점점 쌓이는 답답함.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고민은 전립선 문제를 넘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에너지 부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호두가 꼭 그의 식단에 들어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호두는 다른 견과류와 달리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특히 별표 알파-리놀렌산, DLA, 별표 2 풍부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전립선을 포함한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조용한 원인 중 하나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오메가-3를 꾸준히 포함하면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전립선이 보다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호두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두에는 엘라그산과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를 노화와 함께 증가하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식단에 호두를 추가한 환자들은 단지 배뇨 기능이 개선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맑고 신체적으로 활력 있는 상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몸의 엔진이 새로 윤활유를 바른 듯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박 선생님에게도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몸의 연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립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신체 전체 시스템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혈류 개선, 염증 완화, 세포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면 배뇨 기능뿐 아니라 뇌, 심장, 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두의 오메가-3, 항산화 성분, 단백질이 바로 이런 전체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조합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는 별표 혈류가 핵심 별표이라는 점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전립선과 골반으로 이어지는 같은 혈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경로가 막히면 전립선뿐 아니라 성기능 유지 능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호두는 별표 혈관 내벽, 내피, 별표의 기능을 향상시켜 혈액이 필요한 부위로 더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효과는 많은 남성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박 선생님도 단순한 습관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간식으로 생호두 한 줌 몇 주 후 그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줄었다고 했고 에너지가 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도 요즘 표정이 달라졌다며 웃음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혈류 개선이 여러 면에서 지중해 보상을 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호두를 고를 때는 날 것 그대로 혹은 가볍게 구운 것을 선택하고 산패를 막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별표 한 줌, 약 30g, 별표이면 대부분의 남성에게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해보세요. 이는 몸이 항산화 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호두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의 음식이 염증 완화, 혈류 개선, 세포 보호, 정신적 명료함 등 여러 건강 시스템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단일 식품이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두만큼이나 강력하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혈류 개선보다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전립선을 보호하고 동시에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이 견과류는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간식 중 하나로 이미 집에 두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네 번째 견과류,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제 개인적인 기억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릴 적 자주 방문하던 할머니 댁이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밤새 물에 불려둔 생 아몬드 한 줌을 제게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그분은 항산화제나 비타민 E 같은 단어를 쓰지 않으셨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해줄 거야. 그땐 단순히 오래된 가족 전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남성 건강과 전립선 기능을 연구하면서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완전히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몬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성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원군이 됩니다.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아몬드는 비타민 E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이 지용성 항산화제는 세포를 노화와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조직은 이러한 손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비타민 E 섭취가 충분한 남성들이 배뇨 시 불편감이 줄고 전립선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을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몬드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타민 E는 면역 기능 강화에도 관여하여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저등급 감염에 대항하는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이전에 언급한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방광과 요로의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 후 잔뇨감을 줄이고 보다 완전한 배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고 배뇨 후의 개운함이 커집니다. 게다가 아몬드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일불포화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의 조합은 지속적인 에너지, 안정된 호르몬 균형,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64세의 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밤에 여러 번 깨는 문제, 약한 소변줄기, 그리고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듯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꾸준히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체중도 잘 관리하고 있었지만 식단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몬드를 간식이 아닌 일상의 습관으로 추가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는 이 간단한 방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할머니가 하시던 방식대로 물에 하룻밤 불린 생 아몬드 10개를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밤에 한 번만 깬다고 말했습니다. 소변줄기가 훨씬 강해졌고 낮 동안 에너지도 향상되었으며 오후에는 짜증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아몬드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었지만 꾸준한 영양소 섭취는 기분과 집중력까지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아몬드를 고를 때는 생아몬드를 구입하거나 살짝 구운 무염 제품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이나 향이 첨가된 제품은 나트륨과 설탕 함량이 높아 오히려 건강상의 이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밤새 담가둘 때는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하루 약 30g, 즉 약 23개의 아몬드가 적당한 양입니다. 아몬드를 추천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오트밀에 넣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거나 샐러드에 뿌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가끔 먹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매일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수개월, 수년에 걸쳐 전립선 건강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놀라운 점은 이런 작고 의도적인 선택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도 생활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았지만 그가 얻은 결과는 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반드시 어렵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때로는 루틴 속에 건강한 음식을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시간이 나머지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몬드가 항산화제, 미네랄, 건강한 지방의 훌륭한 조합을 제공한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마지막 견과류는 또 다른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호박씨와 비슷한 주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립선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 경로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동시에 고소한 풍미와 포만감을 제공해 가장 만족스러운 간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함께 살펴봅시다.
견과류 넘버 5, 피칸입니다. 피칸을 전립선 건강식단에 추천하면 많은 환자들이 놀라곤 합니다. 대부분 피칸을 명절 파이에 들어가는 달콤하고 버터 향이 나는 재료로만 알고 실제 건강 효능이 있는 식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는 70세 은퇴교장 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견과류는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칸을 언급하자 그는 웃으며 김 선생님, 제가 그걸 먹는 유일한 때는 추석 때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어요. 선생님의 전립선이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 피칸은 베타시토스테롤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은 호박씨에서도 발견되는 식물 스테롤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듯 DHT는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베타시토스테롤은 DHT 생성을 줄여 전립선의 과도한 성장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방광과 요도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화장실에 가야 하는 빈도가 줄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며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칸의 장점은 단순히 호르몬 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칸은 많은 과일과 채소보다 더 풍부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전립선의 민감한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산화 손상은 단순한 양성 비대뿐 아니라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칸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 특히 단일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며 골반 부위의 혈류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영양소 전달이 개선되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며 나아가 성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윤 선생님이 피칸을 식단에 포함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에게 단순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소량의 피칸을 생으로 섭취하거나 설탕과 소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가볍게 구워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먹던 과자나 치즈 대신 오후 간식으로 피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소화력이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피칸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저녁에 불필요한 간식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윤 선생님은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고 밤에 3, 4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감정적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불편함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피칸을 꾸준히 섭취한 후 이제는 내 삶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하고 지속적인 습관의 힘입니다. 개선되는 것은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자신감과 삶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물론 피칸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하루 약 30g, 즉 약 18개의 반쪽 피칸이 적당하며 이 정도면 과도한 섭취 없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구입한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면 천연 오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다른 전립선 건강에 좋은 견과류와 함께 섞어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피칸을 포함한 이런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이 전립선 건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음 처방전을 기다리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건강의 기반을 스스로 다지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은 여전히 매년 추석마다 피칸 파이 사진을 보내며 매일 피칸을 먹는 건 김 선생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라며 웃습니다. 그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파이가 아니라 꾸준한 습관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5가지 강력한 견과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즉시 실행 가능한 단계별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6. 오늘 해야 할 일. 지금까지 전립선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강력한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변화를 결심했지만 결국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신 직후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견과류를 섭취하는 식으로요. 이런 방식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하루 약 30g 정도면 충분하며 브라질너트의 경우 하루 2알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다 섭취는 불필요한 칼로리를 늘리고 특히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자신의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 소변의 색이, 에너지 수준,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추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이 과정을 실천하는 분들은 미세한 개선을 더 빨리 인식하고 그로 인해 꾸준히 노력할 동기를 얻게 됩니다. 몇 주 후 단 한두 가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고 그 성취감으로 더욱 헌신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과의 협력 관계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꾸준히 공급하면 그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그 변화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직접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친구, 아들 등 가까운 사람들과 이 여정을 공유해 보세요. 계획을 이야기하고 목표를 말로 표현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은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실천은 다른 남성들에게도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야말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히 또 하나의 영상으로 끝날지 혹은 진짜 변화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로 한 걸음 더 나은 선택을 시작하세요. 오늘 저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강력한 견과류를 소개했습니다. 아연과 베타시토스테롤이 풍부한 호박씨, 셀레늄이 가득한 브라질너트,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 그리고 항산화제와 호르몬 균형을 돕는 피칸,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니지만 함께하면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식습관 변화로 삶이 달라진 많은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이건 하룻밤 사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꾸준한 선택이 쌓여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된 분들, 장거리 운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분들, 자신감을 되찾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건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마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며 더 자신감 있는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